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다리던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는데 왜 이렇게 증시 분위기는 좀 따분하게 느껴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9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까지 늘어나면서 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불확실성을 잠재워주면서 시장이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수에 대한 고민도 지금 또 한 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00억 원대 매수 우위 펼쳐지고 있는데 10시께부터 이제 매도를 하다가 매수 쪽으로 포지션이 반전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부터 해서 방산 섹터에도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소부장단의 흐름이 또 좋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시면 일단 반도체 투톱 사고 있고요. LG전자가 눈에 띕니다. 저희 또 터닝포인트 탑10 시간에서 LG전자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이 시장 투자자의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AI 쪽 이제 그 냉각 시스템으로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LG전자가 오늘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시세의 초입일지도 체크해보고요. HPSP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많죠. 테크윈도 오늘 신고가 달성하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오늘 방산 섹터는 사들이지 않고 있네요.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들 사고 있을까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방산 종목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렇게 세 종목 사고 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한을 하고 있죠. 오늘, 내일 이렇게 한국에 머무르게 되는데 과연 이 방산 섹터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 시세 한번 볼까요? 방산 종목들 시세 한번 보시면 네, 오늘 정말 강합니다. 시장이 미적지근하게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방산 쪽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상승률 올려가고 있고요. 한주라이트 메탈부터 한국항공우주 7.3% 오릅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밸류도 부담이 없고 앞으로 뭐 7만 원대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오면서 관심도 커지는 구간, 거기다 외국인이 1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오늘 방산 쪽에 증권가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사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 탑10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특히 이제 궁금한 게 어제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2% 정도의 낙폭을 줄여내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덕분에 지수도 좀 수혜를 받습니다. 지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그냥 단순 저가 매수일까요? 그냥 아니면 조금 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걸까요? 물론 어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하나
하나씩 나왔었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뭐 컬테스트 부적합 이슈 나오고 나서 물론 삼성전자도 이제 해명된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에 나왔던 얘기들은 뭐 어제 저녁에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AMD 쪽에 관련된 뭐 HBM 4조 공급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어제 주가는 조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74,000원대, 사실 75,000원대는 사실 HBM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뭐 낸드 쪽이나 이쪽에 대한 가격대는 충분히 좀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 SK하이닉스가 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굉장히 반납하는 이제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은 이 두 회사가 방향성이 같을 수는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HBM3 1단, 8단 반도체 시장은 이미 뭐 SK하이닉스가 거의 선점을 했다라고 보이고 있고, 향후에 12단, 16단 반도체에 대한 경쟁 싸움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그때 한미반도체가 이제 커플데이를 열면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게, 사실 마이크론이 왜 그동안 관련 문제를 해결을 했고 향후에 수율 문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동안 한미반도체 TC본드를 쓰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했고, 물론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NCF 방식을 쓰고 있었고 SK하이닉스는 NUF 방식이긴 하지만은 과연 향후에 삼성전자가 어떠한 공정 방식을 바꾸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러 이제 고객사와 함께 지금 테스트 과정을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AMD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 이 엔비디아에 얼마만큼 침투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의 감에 따라서 지수도 크게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이거는 뭐 확실히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네.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제 좀 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기대감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어쨌든 SK 하이닉스만 공급을 채우기는 좀 부족하고, 그쵸. 삼성전자가 어쨌든 빨리 이거 수요를 잡아서 HBM을 납품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MUF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공정을 바꾸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기대감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2012년쯤에 그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 자회사 이제 세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특허 소송을 하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이겼습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거래를 아예 끊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 뭐 자존심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당연히 엔비디아도 지금 당장에 SK하이닉스만으로도 이 지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대신에 이제 방식 자체가 두 개가 다르고 이런 발열 문제에 대한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이쪽에 대해서 발열이 굉장히 제일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사실 오늘 LG전자가 오른 것도 그 발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기존의 NCF 방식으로 고수를 할 건지, 물론 한미반도체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론이 NUF 방식을 안 하더라도 그 수율을 개선했던 거는 뭐 TC본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만약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한미반도체에 충분히 계속 꾸준히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나왔던 이슈가 지금 하나그룹에서 이제 하나정밀기계 쪽에서도 이제 이원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는 있기는 한데,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대표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면 좀 분명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최근에 임원들이 미국 가서 그동안 개선기간 부여를 받았던 만큼 이제 향후에 마지막 수단이 결국 이거밖에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교체만으로도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뭐 삼성전자가 공정을 바꾼 건 아니니까 여전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수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세요. 지금은 당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지연되거나 그동안 스케줄 라인 자체가 원래 다음 달에는 HBM3를 양산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부적합 이슈 컨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도 밀려지게 되면은
결국엔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게 보였었고, 물론 빠르게 타이밍 예정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1주, 2주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삼성전자 들어온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빠지게 되고 삼성전자 강한 상승 흐름은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사실 삼성은 하이닉스보다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 이쪽 시장에 들어오는 자체로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왜 젠슨황 회장이 미루겠냐? 그만큼 하나의 이 오차도 사실 남기고 싶지 않은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약간 경주에서 토끼 같은 포지션이고 삼성전자 거북이지만 그래도 느리더라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 오늘 삼성전자 또 밸류체인 종목들이 되게 많이 반등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삼성전자는 아직 좀 보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또 주가가 반전되면서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뭐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는 종목들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밸류단 애들이 진짜 삼성전자 때문에 진짜 그 장비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결국에는 사실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5월 초부터 계속 꾸준히 4월 말부터 아마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컬 테스트 자체로서도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애초에 이 컬 테스트 이제 신뢰성 평가 자체가 그 내부에서도 안 좋았으면 이걸 샘플로 엔비디아에 공급했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젠슨항이 요구하는 게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다. 만약에 수율이 안 나오면 그의 안 좋은 웨이퍼 오염 물질을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고 했는데도 엔비디아를 거절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아예 그냥 SK 하이닉스 쪽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단 하나의 결정만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사이맥스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죠. 이것도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 이 업체들도 최근에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저는 뭐 이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오테크닉스가 삼성 관련 뭐 TSMC 빨도 있긴 하겠지만은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서 이게 결국에는 이 적층된 반도체를 하나하나씩 이거를 레이저로 커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디스코사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 점유율을 선점을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에 향해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회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고 두 번째로 아까 사이맥스 쪽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이오테크닉스, 사이맥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으로 TC본도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라고 봤을 때 딱 어떤 밸류체인에 우리 과장님이 돈이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탑픽을 보고 있는 건 한미 반도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죠. 네. 마이크론 들어와 있죠. 네. 이거는 제가 한 3달 전부터 계속 고심을 한 건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면 분위기가 완전 뒤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의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림이 한미 반도체로 지금 쏠림이 닿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TC폰들 주게 되면은 자기 점유율을 뺏길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바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어제도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2분기, 3분기 시점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한미 반도체가 탑픽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뭐 밸류체인은 아까 얘기했던 사이맥스, 이오테크닉스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한미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과장님도 삼성 밸류체인 뭐 올라갈 거긴 하지만 내가 돈이 있어서 산다면 SK 그렇죠. 하이닉스 밸류체인 사겠다라잖아요. 지금 채팅도 저번부터 계속 하이닉스 비싸니까 삼성 사자라고 하는데 사실 계속 삼전은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올라가요. 이런 반응도 있네요. 이 이슈 열어볼까요? 오늘 LG전자가 또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LG전자 말씀드리기 전에 SK 하이닉스 그래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없다. 네. 이게 참 고민을 할 거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순간 SK 하이닉스는 좀 빠진다고 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느낌은 다르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국에는 저도 이제 여러 전화를 많이 받으면은 SK 하이닉스가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순간 팜 자체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3월 딱 19일 날 그때 엔비디아 그거 관련된 행사했을 때 젠슨랑 사인 있었죠. 그때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4월 21일부터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빠졌죠.
결국 두 회사들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왜냐 4월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엔비디아 그 컬테스트 부적합 얘기가 나오면서 5월 1일부터 개선 기간 15일 부여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싹 빠져나왔던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전이 같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거고, 여태까지 하이닉스가 잘 갔던 게 그 독보적으로 그쵸. 약간 수급을 가져간 거의 거였는데, 엔비디아 그 독점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삼전이 만약에 공급한다 그러면 이게 수급이 이렇게 나뉘어서 예, 물론 하이닉스도 네. 성장은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쪽 캐파 자체가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성을 봤을 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H밴드면 성장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캐파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성장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두 개 회사 다 좋긴 하지만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손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 계속 실패하게 되면 타임라인 계속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12단, 16단 반도체까지 다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30만 원 그거는 무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은 무리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중요하죠. 엔비디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가 수율 좀 잡냐. 삼전이 쪽 공급 이야기 나오면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 있는데 뭐 그때는 뭐 조정 매수 그렇죠. 계획으로 그건 삼아도 수급적인 되겠네요. 이슈 때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슈 열어보면 LG전자가 오늘 또 급등을 많이 합니다. 드디어 LG전자가 이제 가전제품이 아니라 AI라는 그 재료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AI 센터 발열, 냉각 시스템 구성장, 그 영업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주가 끌어올리는데 충분한 재료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KB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네. 뭐 기존에는 가전 뭐 조금씩 뭐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었고 더 올랐네요. 네. 전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AI 센터 이 발열 어떻게 해결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LG전자가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이쪽으로 AI 관련주를 엮이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관련 수급들을 다 끌어당긴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로봇 산업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성과를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의 신사업으로서 향후에 그 실적 자체가 우상향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사실 LG전자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LG전자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사실 크지는 않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는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잠깐 그냥 수급이 오갈 데가 없어서 반등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AI 이 키워드 갖고 성장할 거다 하고 지금 대시세 초입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테마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영업이익이 4.4조 밸류를 받게 되면은 네. 그만큼 밸류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면 사실 이거는 테마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애들은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를 좀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빈지털이라고도 하죠. 빈지털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네라고 한다면은 좀 분위기는 LG전자로서도 하나의 매력도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뭐 목표 가격 나온 거 보니까 한 증권가에서 15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보다 기대 수익이 더 큰 자리 아니에요? 클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냉각 시스템이 성장하는 거랑 HBM 성장하는 거랑 아예 차별 자체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예, 다르니까. 오늘 뭐 액측 냉각 키워드가 다 잘 가요. FST도 극 좋은 GST, 칠러. 예. 그것 때문에 잘 가고 오늘 뭐 K엔솔도 잘 가고 뭐 그냥 테마적으로 오른다라고 봐야 돼요. 이쪽도.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결국 관련 문제로 그게 부적합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워낙 이게 AI 반도체 자체가 워낙 발열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잡아야 수율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냉각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의 새로운 테마군을 좀 형성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 연속성으로 있게 가는 충분히 테마예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요? 가장 좋은 종목이요. 제가 이쪽을 막 명확하게 찾아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네. 뭐 최근에 뭐 GST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찾아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이제 전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오늘 너무 잘 가고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방한을 해 있는데
원자력 그리고 방산 쪽으로 협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좀 원전 쪽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은 좀 한 대포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원전은 이제는 좀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항상 이거를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로 계속 묶이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박스권 안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모멘텀이 3년째 쭉 가고 있는데 사실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2009년 아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온다고 했죠. 이게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을 처음 우리가 수주를 받았고 그때 20, 30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밸류가 20년 뒤에 15년 뒤에 밸류를 당겨서 이제 미래 가치를 지금 주식에 이제 반영을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물론 두산 LN빌리티 미국 쪽 SMR 원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체코의 두코비치 그리고 폴란드의 2차 수주 모멘텀 그게 펑티누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영국과 같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입찰했던 결과들이 올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한 건이라도 수주 받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대형 원전은 15년 이제 공사 기간을 했을 때 15년 뒤에 밸류를 현재 가치로 당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 회사들이 마땅하게 본수주 받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밸류를 마땅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SMR 같은 경우도 최근에 두산 엘리베이터가 미국 쪽 뉴스케이 타워 관련된 이슈로 어느 정도 밸류가 받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전력기기 전체적으로 수요 부족 사태가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원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런 수요 모멘텀이 계속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많은데 한전산업은 근데 오늘 네. 전기가스 요금 인상 그쵸. 때문에 또 더 오르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회사들의 실적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들이 네. 그렇죠. 15년 전 2009년도에 원전 수주 받고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보통 이 회사들은 원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수익을 얻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사실 정책 모멘텀은 전 제외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본수주를 받는 게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7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체코의 두코비치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는 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지금 경쟁사들이 프랑스 원전이나 중국 원전이 굉장히 유럽 쪽에 많은 수주를 받았던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 원전에 관련 이제 모멘텀을 조금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오면은 저는 원전 쪽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스트롱 바이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 이제 방산 섹터 보시면 오늘 또 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리포터에서 목표가 상향 이야기 나왔고, 수출도 계속 너무 좋고, 보면 52주 신고가로 다 목표가가 지금 제시가 됐거든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 쪽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나토 국가의 지금 국방비 증액 보통 GDP의 2%입니다. 최근에 루마니아가 2%에서 대략 한 3%까지 국방비를 증액을 했고, 독일도 계속 증액을 했고,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그동안 재정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증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수주 모멘텀이 좀 증가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왜 안 좋았냐? 우리가 흔히 폴란드 쪽이나 이런 자주포가 나가게 되면은 물론 거기서도 이 관련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보통 2개월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연되다 보니까 아마 2분기 때 실적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작년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사는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원법 이후에 우리 관련된 루마니아나 여러 관련된 수주 모멘텀 K9 자주포나 아니면 레드백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 같은 경우도 이런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향후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방산 쪽으로 대답 얻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